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근로모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목이 유치권 없애서 9억으로 40억 벌기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이 조금 안 맞습니다. 유치권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유치권 없어져서 9억으로 40억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을 또 없애려면 굉장히 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법원에서 다 없애줬습니다. 십몇억 되는 유치권을 갖다가 전부 다 없애가지고 법원에서 그런 일을 다 해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밥상 나오는 숟가락 먹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먹는데 이 밥상이 말이죠. 40억짜리 밥상입니다. 그럼 최저 매각가는 말이죠. 8억 얼마예요? 8억 얼마. 자, 부제목입니다. 유치권 10억 가지고 설치다가 폭삭 망한 유치권자들 6,500만 원 유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6,500만 원, 6억 5천만 원에 6,500만 원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타경 2584 사건입니다. 파주시 문발동 29에 31 다세대 빌라가 전부 15개호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35억 8,785만 원, 최저가는 8억 6,143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8억 6,100만 원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유치권 6,500만 원을 물어준다고 그랬죠. 그거 다 합치면 뭐 9억 2,600인가 뭐 9억 2,700인가 됩니다. 이게 2020년에 감정평가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보면 뭐 40억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치권 없애는 거 여러분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9억 가지고 40억 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증금도 이제 뭐 8,600만 원 정도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물건들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건 이제 뭐 15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이 뭐 17점 몇 평 되는 그런 물건들의 15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하는 그런 뭐 보통 뭐 빌라다 하면은 한 20, 한 두세 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이치도 이제 뭐 문산업에 굉장히 가까우니까 이치도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뭐 전철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자, 땅도 전부 합해가지고 약 300평 좀 넘습니다. 300평 조금 넘으니까 한 집에 한 20평 정도씩 넉넉하게 돌아가는 그런 대지권입니다. 자, 이 물건을 제가 이제 누가 보고 오라고 해서 보더니, 이 앞에 말이죠. 무슨 뭐, 고압선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 고압선이 아니고, 전보산대가 높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기에 높은 전보산대는 무조건 고압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고압선이 아니고, 이 집 앞에 그 전보산대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KT 뭐 SK, KT 뭐 LG 뭐 U+ 이런 통신 그 말하자면 기지, 통신 기지가 이제 이렇게 전보산대처럼 높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통신 3사의 송신탑이 다 거기 있으니까 휴대폰이니 뭐 이런 것들은 빵빵 잘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제 빵빵 잘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압선처럼 사람한테 해치고 못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굉장히 그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 보이기는 이제 그렇게 고압선 탑같이 그렇게 커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통신탑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건을 지금 보시면은 뭐 15,
전용 면적이 뭐 17.2 3평 정도 이렇게 해서 됩니다만은 또 가끔 가다 또 큰 평수도 있습니다. 25.5평짜리도 있고 그거는 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꽤 괜찮은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지금 승보산업이라고 이 유치권 6,500만 원 신고한 세입자입니다. 신고한 유치권자입니다. 자, 이분만이 지금 승보산업만 지금 302호를 점유하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점유자가 전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2020년 4월 6일 날 승보산업 공사대금 6,500만 원 유치권 신고했고 시설공사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받은 건 공사대금 6,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형 전기가 6,500만 원, 내장 목공이 뭐 5,950만 원, 페인트 공사가 뭐 1,700만 원, 또 석고가 2,800만 원, 뭐 미장이 4,500만 원, 또 외부 마감이 2억 520만 원, 또 석재가 뭐 7,5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아스콘 공사가 뭐 1,207만 원, 창호 잡절이 1억 7,730만 원, 도시가스가 3천만 원, 타일이 3천만 원, 장비대가 한 1,000만 원 되고, 내부 벽지 5,900만 원, 또 뭐 한 회사가 뭐 2억 8천만 원, 뭐 3,100만 원, 전부 다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자, 이 신청 채권자 차종석이 신청 채권자입니다. 이분은 2023년 4월 21일자 유치권자로 신고한 승보산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모든 유치권 신고인에 대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나가지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 2024-276이 제출했다. 그런데 속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3개월 지나가지고 또 유치권 신고한 사람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좀 착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7월 10일 날 또 유치권 신고한 사람 또 있네요. 이 유치권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유치권 신고 많이 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해볼까요?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신청이 비신청이 이거 들어가 똑같습니다. 사건은 뭐 사건 번호고 신청인은 경락인, 비신청인은 뭐 승원 ENG 이 사람이 지금 뭐 2억 8천만 원인가 유치권 신고한 사람입니다. 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서 신청 취지는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 내보내달라는, 이 사람 내쫓아달라, 이 사람 인도명령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내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내보내가지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거를 낙찰인 경락인에게 인도해달라. 그래서 뭐 내쫓아달라는 신청이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2020년 2월 자, 경락이는 낙찰받은 사람이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제 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자, 당신 나가주세요 하니까 나 유치권자는 못 나간다. 그 유치권 무슨 유치권? 이미 유치권 없는 걸 판결났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법리적으로 적어서 제출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점유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판결이 났으니까 판결만 가지고 얘기해도 되지만은 애초에 자, 유치권이 되려면 유치하는 물건이 있어야죠. 유치하는 물건이 있으면 유치권입니까? 무치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2020년 3월 달에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3월 19일 날 오후 1시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지금 없다. 전입자, 주민센터 전입자만 신고한다, 보고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된 게 3월 10일인데 이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 그 전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이 사람들은 압류 처분 금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됐는데 3월 19일 날 집행관이 갈 때까지 아무도 점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신청인이 포함해서 이때까지 아무도 점유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집행관하고 감정평가사가 해가지고 12배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유치권 현수막까지도 없다. 자, 감정평가사도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출장 가서 감정평가서 작성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두 분은 다 찍은 사진이 23매. 여기에 하다못해 유치권 현수막도 없고 페인트 낙서조차 없다는 얘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다. 피신청이 비롯해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고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한참 후에 이제 유치권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대법원 2011-55214 판결입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적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지만은 자, 이 소유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짐으로 해서 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 가지고 공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부동산은 법원에서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압류하고 있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압류 처분금지 효력입니다. 그래서 압류 처분금지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해서 뭐 증축, 개축, 신축 이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 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에는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피신청인에게는 유치권 부존재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매각물권 명세서는 신청 채권자 차종석이 2023년 4월 20일 유치권자로 신고한 승보산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모든 유치권 신고인에 대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이 원고 승소 판결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 2024-276으로 제출됐다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별로 지금 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착하지 않아요? 유치권이 없다 하는 판결을 받고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좀 착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사집행부 91조 5항이 항상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사집행부 91조는 인수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면은 유치권은 경락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유치권은 경락인이 인수한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방송을 듣고서 그래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제 경락인한테 돈 받으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그 참 어떤 그 하다못해 말이죠. 유치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무조건 유치권자도 하고 되겠으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의 유치권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게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9억 주고 사가지고 40억에 판다는 게 어디 있어요? 대출까지 받게 되면은 불과 한 3억 정도 주고 사가지고서 열 몇 배를 갖다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그래도 크니까 뭐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유치권에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신 해봐야 자신이 생기죠. 하나도 안 해보고서 야 이게 이론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또 남의 말만 들어서 자기가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방법들을 꼭 해보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자,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